다 선행하고 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다들 90점, 80점 이렇게 상위권에 있나요? 수학은 수능에서 20, 30점 맞는 친구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선행을 많이 뽑고 고등학교 올라가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수학 과목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엄마 매니저 석코치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라면 한 90% 이상은 공감하실 법한 사연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주변 애들을 보면 중학교 수학 진도를 뭐 2번, 3번씩 돌리고 있는데 우리 애는 지금 재학년 진도 문제집만 겨우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진도 빨리 뽑는 빡센 학원에 보내야 할지 그냥 지금처럼 재학년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시킬지 걱정이 됩니다. 괜히 내가 안 시켰다가 우리 애 망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시거나 이 불안감에 이미 선행열차에 올라타셨거나 그 둘 중에 하나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물론 입시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집에 들어가면 똑같이 애들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나름 이제 2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런 로드맵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희 애가 초등학생인데 공부하는 학원은 안 다니고 있거든요. 예체능 학원만 다니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애가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애들이 다 학원을 가버려서 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친구 없어서 어떡하냐. 두 번째는 괜히 내가 이 전문가랍시고 유별나게 애를 키워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 기준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선행학습을 왜 시키죠?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학 성적 올려야 되니까 우리의 공부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마음인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실제 그 설문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물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불안감에서 출발을 했겠지만 가장 큰 심리적 기저에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다들 보내니까 우리 애는 뒤처지면 안 되니까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불안해서 보내더라도 이렇게 선행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불안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애들도 다 다른 애들 다 가니까 불안해서 학원을 갑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이 사라지나요? 이제 보내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불안감이 사라지던가요? 학원을 막상 보내놓으면 더 진도 빠른 친구들이 보이고 또 학원을 막상 보내두면 내가 보낸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다른 더 좋은 학원은 없을지 우리 애가 이 학원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지면 어떡하지?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비용을 지불했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 애들의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학원 그렇게 우리는 학원 열차에 자연스럽게 탑승을 하고 대한민국 사교육비는 그렇게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들만의 잘못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뭐 특히 이 주변 시선들 많이 신경 쓰고 주변과 비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교육업자들이 엄청나게 이 불안감 마케팅을 하죠. 물론 저도 사교육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 많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튼 어머니 요즘에 이거 다 해요 어머니. 우리 애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 그러면서 학원 상담을 가면 결제를 하고 옵니다. 그렇게 사교육에서는 불안감 마케팅을 합니다. 요즘에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실장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상담실장, 학원도 상담실장의 그 역할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그 지갑이 안 열리겠습니까? 이게 또 내 일이면 몰라요. 내가 다니는 학원이고 내 공부고 내 성적이면 그래도 뭔가 경제적인 여력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의 일이다 보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이걸 안 해줬을 때 나만 안 해주는 못난 부모가 될까봐 그런 부채감을 굉장히 마케팅에서 잘 활용하죠.
다 시키는데 어머님 안 시키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 매체나 SNS가 워낙 활발해져 있으니까 인스타 보다가 유튜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학부모인 거 알고 그런 광고가 계속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 보냅니다 어머니, 이렇게 요즘에 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초등 때 이거 안 시키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다 시키셔야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튼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데, 불안감은 계속 이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머님 잘못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안감 괜찮습니다. 돈 써도 괜찮습니다. 나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성적이 오르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선행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선행을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선행까지 뽑고 중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몇 년치 선행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허다하죠. 자, 그런데 우리 애들 수학 성적 어떤가요? 1등급 맞는 애들이 많나요? 1등급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수는 제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상대평가 떠나서 다 선행하고 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이 다 높나요? 1등급 컷이 막 99점 뭐 이렇게 되나요? 다들 90점, 80점 이렇게 상위권에 있나요? 아니죠. 수학은 수능에서 20, 30점 맞는 친구들도 허다합니다.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게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도 그나마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선행 열차에 올라타서 그 선행을 정말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개념을 어떤 문제에서든 적재적소로 끄집어 와서 적용해서 풀이 과정을 설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행열차에 올라탄 친구들은 어떻죠?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빠르게 진도를 뽑습니다. 보통 선행 진도 어떻게 뽑죠? 개념 요약 짤막하게 하고 관련된 문제 풀죠. 개념 공식 빨리 암기하고 문제 많이 풀고 진도 뽑고. 왜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학원에서는 그렇게 빨리 진도를 또 나갑니다. 그렇게 또 나가줘야 다른 학원에 그 뒤처지지 않고 우리 학원 선행 많이 빨리 돌립니다 라고 되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개념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그럴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죠. 학원에서 준 문제 빨리 풀고 집에 가고 싶고 숙제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데 언제 그 개념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구멍은 반드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 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수학 교과서? 수학 교과서 보시면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5페이지, 6페이지 정말 지루하게 개념을 설명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나름 개념서라고 하는 문제집에서 펼쳐보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에 그냥 짤막하게 요약돼 있고 공식, 핵심 공식 써 있고 그걸 쉬운 문제부터 점차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면서 문제를 풀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 빨리 요약된 거 읽고 요걸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수학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오를 수 있죠. 근데 절대 1등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첫 시작, 우리 애들 지금 괴롭혔던 거 뭐죠?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막 암기하죠. 3일은 3, 3이 6, 3, 3은 9, 3, 4, 12. 자, 그런데 3, 3은 왜 9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하는 친구들 굉장히 드물 겁니다. 곱하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3 곱하기 3이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곱하기가 무슨 의미야? 9구단 3일은 3, 3이 6, 3, 3은 9니까 9야 아빠.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 우린 대부분 수학 공부를 그렇게 잘못해왔으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3, 2, 6이 무슨 의미인지, 3, 3은 9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3, 3은 9 무슨 의미죠? 3을 3번 더한 겁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걸 3 곱하기 3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약속한 게 이 곱셈이에요. 같은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더하는 과정을 쉽게 그냥 빠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았는데 그걸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곱셈은 그냥 9구단 암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 우리 아이들도 9구단 그냥 다 암기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뭐 예를 들어서 9구단이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82, 84 기억이 안 나. 84가 뭐였지? 아, 36이었나? 그러면 틀리는 거죠. 9구단 암기한 친구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9구단은
8, 4면 8을 4번 더하는 거야. 그럼 나 더하기 할 수 있으니까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곱하기 4는 내가 못하니까 8 곱하기 2는 알아. 8을 2번 더한 거, 8을 2번 더한 거 합치면 16 더하기 16 해서 8, 4가 32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뭐가 되죠?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까지 순순히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거 모르고 그냥 외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근해 공식 나오고 복잡한 코사인 방정식,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뭐 수많은 공식들이 나오죠. 그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근해 공식은 뭐 2a분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외웁니다. 근데 구구단의 원리부터 파고든 친구들은 근해 공식이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는지 이걸 언제 쓰는지를 다 이해를 하고 실전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해 공식을 그냥 암기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되는 그런 것들만 푸는 아이들은 3등급, 4등급에 머무르게 되고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학원에 가면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학원에 가면 근해 공식 배우죠. 그리고 근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들이 밑에 쭉 나와 있죠. 조금만 유형을 바꿔서 그 유형 선생님이 알려주고 그거 그대로 똑같이 풀면 되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됩니까? 아니죠. 신유형이 나오고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분별한 선행, 빠른 진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소 느리더라도 지금 배우는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고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냥 암기한 학생이 아니라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의 의미를 알고 이건 통분할 때 쓸 수 있구나, 이건 약분할 때 쓸 수 있구나 그런 의미와 용도를 완벽하게 이해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이 선행을 정말 많이 뽑고 고등학교 올라가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니까. 실제 저희가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생들을 설문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선행을 얼마나 했냐라고 했을 때 한 학기 또는 1년치 선행했다라는 친구들이 60% 이상이었어요. 2년치 무조건 뽑지 못하면 서울대 못 가느니 수학 1등급 못 하느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어설프게 진도를 뽑아놓은 친구들이 개념을 제대로 한 번도 다지지 못하고 고3이 돼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도 선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고1 한 학기 선행도 채 못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저 수학 수능에서 만점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왔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도를 뽑아서 수학 공부 방식이 완벽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그 모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 무조건 학원 무조건 안 다니라는 거냐? 자, 그게 아닙니다. 선행해도 돼요. 진도 뽑아도 됩니다. 그치만 내가 하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행을 나가고 계시든 선행을 나가고 있지 않든 최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 개념을 우리 아이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술술 막힘없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뭐 배웠어?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그냥 개념만 얘기하고 공식만 얘기하고 더 이상 깊이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 아이는 진도를 더 뽑아도 무의미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기 전에 우리 아이가 공부한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진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진도.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행학원을 보내시면 되고요. 선행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 선행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지 그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아이라면 선행을 끊고 앞으로 돌아오셔서 차근차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초등, 중등 개념 다시 보는 것도 쉽지도 않고 마음도 급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고 지금 그 차근차근 하는 지식과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태도가 합쳐졌을 때 우리 아이는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재들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들여밟고 간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선행 없이도. 그래서 불안감에 올라타지 마셔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우리 애가 재학년 진도를 완벽하게 들여밟았을 때 다음으로 나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출퇴근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